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맞서서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3월 조기 추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예비비 등을 비롯한 가용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던 거죠.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만큼 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주요 내용도 긴급 생활비 지원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방역용품 비용 등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지는 큰 규모의 추경인 만큼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알차게 사용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291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 열렸습니다. 2020년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2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 현안 질문으로 대체해 진행하였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역 대응 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올해 화두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인 만큼 확대된 예산 또한 여기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 그 어려움을 가장 먼저 느끼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입니다. 서울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도입된 서울사랑 3분권의 안정적 운영과 또 기존 제로페이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영세상인 여러분과 민생에 모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6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용마터널과 강남 순환로의 통행료 인상 요인에 대한 근거를 담은 용마터널, 강남 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코로나 관련 안건 6건을 포함해 모두 81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3월 23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서울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이어서 3월 24일에는 제292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코로나19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최대한 집행을 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7천여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확정한 추경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7,348억 3,900만 원과 서울시 교육청 392억 원입니다. 7,3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사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중저소득층과 아동 양육가정, 노인 대상 민생안정 지원에 총 5,868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화관광예술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업계 지원에 총 835억 원이 투입되며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도 23억 5,600만 원의 추경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방역 지원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392억 원이 책정된 서울시 교육청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방역 체제 구축 등을 위해 39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지원 등을 비롯해 학교 내 열 화상 카메라 설치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유치원 긴급 돌봄 급 간식비가 지원되며 초등 긴급 돌봄 운영비도 함께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죠. 급기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기도 했고요.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 서비스 공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정책인 이슈에서는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모시고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사실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이제 1월이니까 네. 지금 2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은 잘하고 있는 건지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네. 지자체로서의 한계는 혹시 없는지 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서울시는 무엇보다 제일 처음 네, 네. 이렇게 아주 지자체랑 공조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고요. 근데 저희들 의회는 그거에 앞서서 지자체와 또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잘 마련하도록 그렇게 아주 앞서서 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네. 하고 계시는 네네네. 거고. 자, 지난 291회 임시회에서 네네네. 보건복지위 제안안으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네.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세요. 그 일명 코로나 3법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발빠르게 이제 서울시가 그 조례에 이걸 반영을 해서 감염병 그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을 2인 이상 또 이렇게 배치하는 거 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한 위치 정보 있잖아요. 네. 그 위치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 네. 그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거죠. 예, 예. 예, 개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사회 취약계층들이 더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돌봄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만약에 파견이 못 네네, 가면 네. 선제적으로 저희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것들이 이번에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그 사회 서비스원을 개원을 하고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파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다 마련을 해놓고 장애인 부분, 예. 가장 취약한 부분을 예. 먼저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예,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네. 요번에 개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저소득에 관한 뭐 주민 생활 안정에 관한 조례이지만 모든 일반 주민까지 다 이것을 받도록 가장 어려운 분이 이제 이것을 받도록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조례로 이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네네, 포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조례가 줌이 되네요. 100%인데 4인 가족 네네. 기준으로 네. 그 이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 그리고 1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정도에 준하는 그러한 정도로 이제 이걸 정했고요. 네. 재난 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 조례까지 여기에 포함을 해서 네네네. 긴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네네.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중소 상인들이 제일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가 이번에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많이 도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주민센터 찾으셔서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황은 좀 안 좋지만 네네. 이걸 좀 생각을 바꿔서 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네. 접근했으면 네.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불안보다는 협력과 협심이 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0년 들어 처음 열린 제291회 임시회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 그리고 이어서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종교 모임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을 포함해 코로나19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제한 조치까지 적극 검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전에 해당 전철역이라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건지 또 경찰청과 합의해서 그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좀 찾아볼 수는 있는지.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예방조치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국민 건강을 위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에 나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 공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줄 쭉 서가지고 국정 마스크라며 그것도 1,000원이야 1,000원. 예? 500원짜리가.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근무체제에 놓인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지는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가 시민 불안 가중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대상은 5인 미만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 2018년 조사 기준 서울 시내 5인 미만 자영업자는 30만 명에 달하는데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입니다. 진짜로 임대료 부분이 낼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사업장들한테 돈이 돌아가야 되는 걸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령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가 자기 뭐 부모인데 자기가 그 건물을 자기네 건물에서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지 돈이 진짜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 꼼꼼히 가야 되는데 추경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제 변화하는 그 상황에 대한 좀 새로운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에 대한 좀 연구를 좀 많이 좀 해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 경우에 지금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긴급하게 지원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그 영세하게 또 열악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다른 그 산업이나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그 어떤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이지 않을까.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경기 침체와 함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수도요금 감면 관련 일부 대상이 일부 회계에서 보전을 받지 못해 이것이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 회계 보전이 협의되지 않은 감면 규정 신설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2019년 말 기준 1,0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수방용수시설 구경별 기본요금 미보전 금액이 592억 원으로 54% 정도 돼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처분 완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수도요금 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래서 수도가 중지가 되어 있어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정수처분 해제 규정 완화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상자 지원이 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비 부문을 재검증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야외운동기구 사용 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부서장의 의무 규정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부서의장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자연재해 등의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됩니다. 서울시는 문화예술 관련 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1,000개 업체 5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단된 문화예술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이 과잉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전반기 공모 사업들을 후반기로 미뤘지요. 하반기에 대한 그 추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던 거하고 하반기에 또 다시 만들어지면 너무 과잉적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의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급한 현안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려 방문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책 상황을 살펴보고 개인위생 관리에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조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키트 및 의료장비 등의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며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개인 로컬 의원에서 이 환자는 그 대상자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중요한 건 키트가 없다고 해서 되돌려보낸 상황이 시골에 있었어요. 그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서
키트가 없다든지 아니 진단 장비가 부족해서 환자를 돌려보낸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추경에서는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천 가구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세금으로 어려울 때 또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최대한 주민 편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또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주민들께서 정말 이번에 좀 잘 하는 것 같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처음으로 시행되는 긴급생활비 지원이 향후 경험적인 근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 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할 때보다 관리 비용이 1.5배나 더 든다고 지적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안전정발실에서 이게 엉뚱하게 해서 이 비용 문제에 있어서 비효율적을 시키면은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도로사업소에 다시 환수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던가 이런 방식을 좀 취해야 된다고 보고.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 변동에 따라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 상황에서 100원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을 계산한다면 100원이라는 개념은 한 번 갔을 때 100원이겠지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현행 강남순환로의 경우 소형차 기준으로 1,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며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보다 꼼꼼하게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달라는 주문이 제기됐습니다. 추경안 심사에서는 특히 지하철 방역을 위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만 가능했던 기존 자율주택 정비 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이 포함되고 심의 절차가 삭제되면서 자율주택 사업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1년 넘게 재개발 진행과 중단의 논란에 서 있는 세운 3-8, 3-19역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촉진지구 해제 추진 철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을 할 곳과 재생을 하지 않을 곳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모조리 다 재생의 프레임으로. 세운 3구역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중 노포 보존을 목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일몰 시점이 지난 사업 미추진 152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 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 상가 일대의 미래관리 방향은 보전 재생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교통위원회가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을 더 철저히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에 비치되는 방역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 보고에서는
승무원들의 전동차 탑승 시간과 하루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하루 근무 시간 계산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5시간이나 아닙니까? 아, 그것은 전동차 안에서 탑승해 있는 시간만. 그럼 그게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5시간만 일하면 하루 출근한 걸로 인정이 되나요? 현재 서울 시내 전동차 승무원의 경우 일일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 10분으로 그중 전동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4.5시간 수준인데 전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안전 점검 및 대기 시간 등도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교통위원회는 이것이 서울교통공사 승무원들의 과도한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해 다음 회기 때 엄중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상황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휴교가 장기화될 경우 이로 인한 수업 일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태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가 뭐 동영상 학습이나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미리 갖추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좀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지도교사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시간 강사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수익자 부담이다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우리가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뭐 법적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한편 392억 원 규모의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 내 모든 유초 중학생에게는 필터 교체가 가능한 면 마스크가 무상으로 지급되며 모든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관광 관련 업종처럼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고정 지출이 있다 보니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019년 12월) 시작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난 2월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는데요. 이에 서울시도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방역 강화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얼어붙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걷다 보면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던 이곳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많이 준 정도가 뭐 99%? 거의 솔직히 말해서 10분의 1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출이 거의 없다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큰 부담되는 게 이제 임대료죠.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 지금 자영업자들이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지난 제290일의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나 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감면은 그나마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 상가 등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곳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기간이 8월까지 유예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업종 종사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가 지원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의 매출 감소나 무급휴직, 그리고 비자발적인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 3월부터는 일자리 사업의 2단계로 1,700여 명의 공공일자리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호준 씨. 10년 넘게 문화해설사로 일해온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없어지면서 생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래는 좀 막막했어요. 막막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좋습니다. 문화해설사의 경험을 살려 교육이 끝나면 관광 안내소에서 시민을 응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무급휴직이나 실업 등의 상황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는 생활의 단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위기의 시그널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여러 대책이 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하 등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민간 영역으로도 더 확대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할 정도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질병 공포에 빠져들었죠.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었고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역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또 먼저 나서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의료진과 시민들을 보면서 이런 시민들의 힘이라면 코로나19 조기 종식도 그리 멀지 않겠구나 하는 희망을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정체돼 있는 시간 동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다음을 위해 알차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추경으로 서울시에도 다시 봄날의 생기가 찾아올 거란 기대도 되고 말이죠. 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의 여유와 행복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